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장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발치, 비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떨 때 발치를 하고 어떨 때 비발치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발치, 비발치가 뭐냐면 우리 치과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였을 때 발치를 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고, 또는 나는 비발치로도 가능하다, 교정치료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발치, 비발치에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발치 또는 비발치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치, 비발치를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연조직, 골격, 치아입니다. 연조직은 입술의 돌출도가 어느 정도 되냐를 보는 것이고요. 골격은 얼굴이 긴 얼굴인지 또는 짧은 얼굴인지,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에 앞으로 나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치아는 치아의 삐뚤삐뚤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조직, 골격, 치아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우리 발치 또는 비발치 교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연조직부터 보시죠. 연조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의 돌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입술이 많이 튀어나왔으면 발치, 입술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정상적이다 하면은 비발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입술이 얼마나 튀어나왔나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그림과 같이 코끝과 턱끝에 이렇게 선을 그어 봅니다. 선을 그어서 위에 입술이 4mm, 아랫입술이 2mm 선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이상적인 입술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법은 우리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분석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입술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따라서 이 선에 입술이 살짝 닿아도 예쁜 옆모습이다, 이상적인 옆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코끝과 턱끝에 선을 그어서 그 선에서 얼마나 입술이 튀어나와 있나, 이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입술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앞니를 뒤로 밀면 입술이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옆모습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은 입술이 튀어나오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입술이 안에 위치하죠. 이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되면 합주기처럼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옆모습이 예쁜 케이스면은 비발치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골격입니다. 골격은 연조직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아래턱이 뒤로 빠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얼굴이 길어 보이고요. 그리고 턱이 뒤로 빠지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입술이 더 튀어나오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턱이 앞으로 닫혀 있는 골격의 경우에는 짧은 얼굴을 보이고요. 턱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 선을 그었을 때 입술이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얼굴은 입술이 돌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치, 또 짧은 얼굴은 비발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발치를 함으로써 아래턱이 닫히는 방향으로 교정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아입니다. 이 치아의 삐뚤삐뚤한 정도를 보는 거죠. 우리가 치아를 담을 공간이랑
이 치아 사이의 크기의 차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치아를 담을 공간이 7mm다. 그런데 여기 이 공간 안에 이 두 개의 치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두 개 치아의 크기의 합이 만약에 15mm다 라고 하면은 8mm나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죠. 이렇게 수치로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몇 mm의 공간이 부족한지. 이렇게 얼마나 공간이 부족한지 계측을 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면 발치, 이처럼 공간이 조금만 부족하면 비발치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치아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연조직, 그다음에 골격, 그리고 치아 모두를 고려해서 발치, 비발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연조직이에요. 연조직을 1번으로 보고, 그러니까 입술의 돌출도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골격, 그 다음에 치아,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발치 교정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면 어떤 치아를 발치하느냐? 자, 보통은 작은 어금니를 하나씩 뽑습니다. 작은 어금니를 하나씩 뽑는데,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다른 치아를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앞니가 예전에 많이 썩어가지고 신경치료를 했는 앞니예요. 우리가 신경치료가 되어 있으면 치아가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니가 변색이 되면 많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은 앞니를 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를 이렇게 돌려서 두 번째 이를 앞니로 쓰고 이런 식으로 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앞니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니가 3개밖에 없어요. 삼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개인 경우에는 오른쪽은 발치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여기만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많이 썩었거나 그리고 뒤에 사랑니가 잘 나오고 있다, 괜찮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니를 두 번째 큰 어금니로 쓰는 거죠. 이렇게 발치 진단이 나오더라도 어떤 치아를 뽑아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비발치 교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낼지가 중요한데요. 발치 교정은 발치한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도 가지런하게 하고 치아를 뒤로 밀어서 입술도 따라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비발치 교정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낼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이크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아 후방 이동입니다. 즉 이렇게 작은 나사를 잇몸에 심어 가지고요,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겁니다. 이 경우는 치아를 뒤로 이렇게 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술이 많이 도출되었거나 또는 입술이 삐뚤삐뚤한 정도가 심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뒤에 사랑니가 있으면 치아 이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치아 사이를 삭제해서 이 치아 사이를 삭제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치아 사이를 삭제한다고 이가 시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소량을 삭제하기 때문에 시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 악궁의 확장. 악궁을 확장하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악궁이 좁은 경우에 옆으로 악궁을 확장시켜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발치 비발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의 상태인데요. 그 환자의 입술 돌출도,
그리고 골격 패턴, 그리고 치아 상태를 보고 그 환자에 맞는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과에 내원하였을 때 골격이 나오는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입안 사진, 얼굴 사진 등을 촬영을 해서 이러한 진단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